왼쪽 23이에요. 원장님, 안압이 너무 높은데 저 녹내장인가요? 정상 범위는 10에서 21 사이 아닌가요? 안압의 정상 범위가 10에서 21인 건 맞아요. 중요한 거는 녹내장은 안압만으로 진단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압 외에도 여러 가지 시신경의 모양, 시야 검사, 각막 두께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봐야 되고, 또 방금 잰 안압은 공기 안압계로 잰 거잖아요. 그래서 공기 안압계로 잰 거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골드만 안압계 같은 정밀 안압계로 잰 안압을 다시 봐야 되고, 또 각막 두께도 측정해 본 다음에 혹시 각막이 너무 두꺼워서 안압이 높진 않은가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니까 안압만 높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안압이 높으면 정밀 안압을 재봐야 돼요. 이걸로 측정한 안압은 16인데요. 그러면 낮에 안압을 잴 때랑 밤에 쟀을 때랑 차이가 혹시 나나요? 네, 차이가 나요. 그 안압은 하루 중에도 계속 변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른 아침에 기상 후에 제일 높다가 점점 낮아져서 이제 저녁 밤이 되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보통은 그 안압 수치로 3에서 5 정도인데, 녹내장 환자들은 이 변동폭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측정하기보다는 여러 번 시간대를 나눠서 측정하는 게 좋은데,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오전에 쟀을 때, 오후에 쟀을 때 안압의 차이가 있다면, 그럴 때는 이런 환자들은 24시간 안압 측정이라고 해서 시간별로 안압을 측정해 보는 걸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녹내장 초기 증상이랑 주로 발생되는 연령대가 있을까요? 녹내장이 무서운 이유가 이게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녹내장을 소리 없는 실명의 원인이라고들 하잖아요. 그 이유가 녹내장은 초기에 증상이 없고, 또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 눈으로 보잖아요. 예를 들어 오른쪽 눈에만 녹내장이 있어서 여기에 시야가 안 보인다고 하면 왼쪽 눈이 이 시야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녹내장이 말기가 되는, 즉 시야 손상이 50% 이상이 되는 그런 때까지 녹내장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검진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증상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주변 시야가 흐릿하거나 빛이 번지거나 눈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 안압이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이럴 때는 꼭 검진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발생 연령대를 물어봤는데, 보통은 녹내장은 40대 이상에서, 그리고 고령으로 갈수록 점점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40대 이상 환자들한테 꼭 녹내장 관련 눈 검진을 권고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인데요. 근데 또 최근에 들어서는 20, 30대 환자에서도 녹내장이 많이 발견되니까 안과에 오실 일이 있다면 꼭 한번 녹내장에 대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녹내장 환자분들이 오실 때마다 검사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원장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사는 어떤 걸까요? 녹내장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안압을 잴 거고, 그다음에 안저 사진을 통해서 시신경 모양과 망막의 모양을 보게 되고, 그리고 시야 검사, 그리고 시신경만 특별하게 촬영하게 되는 시신경 섬유추 촬영, 그리고 OCT 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각막 두께도 재야 되겠죠. 그 중에서 제가 녹내장 환자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시야 검사와 OCT 검사예요. 먼저 OCT 검사는 시신경 손상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으로 녹내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시야 검사는 실제로 환자분이 시야가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검사예요. 그래서 OCT 검사는 객관적 검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시야 검사는 주관적 검사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지 환자분의 현재 상태와 진행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안압은 그 자체만으로는 녹내장을 진단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녹내장이 앞으로 어떻게 나빠지게 될지를 예후를 보거나, 아니면 환자분이 녹내장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검사로서 사용하게 돼요. 라식이나 라섹 하셨던 환자분들 녹내장 검사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먼저 맞는 부분을 얘기 드리면, 라식이나 라섹은 각막을 깎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각막이 얇아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압을 재는 방법이 각막을 눌러가지고 얼마나 잘 눌리는지를 통해서 재게 되는데, 각막을 깎아버리면 얇아지니까 쉽게 눌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안압보다 안압이 낮게 재져요. 그래서 안압이 오르는 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녹내장 진단이 늦어지거나 녹내장을 잘못 진단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라식, 라섹 수술을 받은 분들은 사실 각막 두께를 재면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안압을 재거든요. 그리고 각막 두께를 반영해서 녹내장 의사들은 다 안압을 환산해서 보고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라식, 라섹을 하는 게 앞으로 녹내장 환자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라식, 라섹을 하는 거가 나중에 녹내장을 내가 더 많이 걸릴까?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가족 중에 녹내장이 있으면 무조건 본인도 와서 검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거는 꼭 받는 게 좋습니다. 녹내장은 유전적 요인이 꽤 큰 질환이라서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녹내장 환자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녹내장에 걸릴 확률이 4배에서 9배까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형제, 자매가 녹내장으로 진단됐다면 꼭 와서 검사해보는 게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녹내장에 걸리는 경우가 많나요? 요즘 부쩍 녹내장 검사 연령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확실히 젊은 녹내장 환자분들이 늘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스마트폰, 모니터 등을 많이 쓰면서 눈에 가해지는 피로와 자극이 늘었기 때문이고, 또 야간에 그런 걸 보고 싶어지니까 보다가 잠을 늦게 자면 수면이 많이 부족해지는 것도 안 좋아요. 그리고 요즘엔 고도근시 환자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근시가 심할수록 안구 구조상 시신경의 손상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녹내장 위험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젊은 나이에도 녹내장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또 녹내장 유병률이 늘어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근시가 심한 분들은 젊은 분이어도 꼭 녹내장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고, 그 기준은 저희는 한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의 근시면 녹내장 검사를 그저 젊은 나이에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내장에 걸리면 무조건 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경우에만 실명이 되는 거죠? 맞아요. 녹내장은 무조건 실명이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녹내장 환자들이 가지는 큰 오해 중에 하나인데, 녹내장으로 실명까지 가는 경우는 치료를 전혀 받지 않고 병을 무시하고 지내시는 분이거나 매우 늦게 발견되어서 손 쓸 수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재까지는 한 번 손상된 시신경을 되살리는 방법이 없긴 해요. 그래서 녹내장이 무서운 병인데,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고 좀 발견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잘 관리하고 안약을 잘 쓰고 검진을 잘하고 이러면 이걸 평생 잘 유지만 한다면 진행을 굉장히 늦출 수 있고 평생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녹내장 관리를 잘해서 평생 녹내장으로 인한 불편감 없이 생활하다가 돌아가시거든요. 중요한 건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검진을 꼭 하셔서 조기에 녹내장을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카페인이나 흡연이 녹내장에 영향을 줄까요? 또는 밤 늦게까지 핸드폰을 본다든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흡연은 녹내장에 좋지 않아요.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요. 흡연을 통해서 몸에 들어온 성분들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요.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요. 그래서 시신경 손상을 촉진하거든요. 그래서 흡연은 분명히 좋지 않고요. 음주 역시 좋지 않은데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신경 조직에 좋지가 않고, 또 과도한 음주 후에는 몸이 탈수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분 부족이 눈의 혈액순환에 안 좋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안압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요. 그래서 커피 한두 잔 정도까지는 저희가 문제 없다고 설명드리는데,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안압을 높일 수 있어서 좋지 않고, 특히 녹내장이 진단된 환자분께는 조절해서 적게 마시도록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 카페인이 들어간 건강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모니터를 장시간 어두운 곳에서 보는 행동도 좋지 않아요. 어두운 곳에서 보게 되면 동공이 커지는데, 동공이 커진 상태에서 가까운 걸 장시간 오래 보게 되면 방수의 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보다 보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데, 수면 시간 부족이 녹내장을 비롯한 신경질환에 매우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오래 늦게까지 보는 건 당연히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엎드려 자는 자세, 그다음에 넥타이를 너무 세게 매는 것, 그리고 물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는 것들은 안압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니까 꾸준히 걷거나 가벼운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좋고요. 근력 운동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데,
몸을 키운다고 지나치게 무거운 무게를 들어서 고갑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요가 같은 것을 하면서 심장보다 머리가 낮아지는 자세를 너무 오래 취해서 안압이 올라가는 것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녹내장 진행 속도가 빠른 사람 특징이 있을까요? 있어요. 초기 안압이 높았을 때, 그리고 치료 중에도 안압이 잘 안 떨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고도 근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시신경 구조가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진행이 빠른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혈압이 지나치게 낮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전신 질환들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좋은 분들, 뭐 당뇨나 고혈압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그런 경우에 진행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게 녹내장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영양제는 녹내장을 완전히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양제 요소들 중에 시신경 보호와 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녹내장 환자들이 저한테 영양제를 좀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제가 이제 추천하는 대표적인 영양제 성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비타민 B3 성분인 니코티나마이드고요. 한 가지는 은행잎 추출물인 징코 성분이에요. 니코티나마이드는 시신경 보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녹내장이라는 게 시신경이 자꾸 손상이 되게 되는데 그런 거를 보호해주는 효과를 가져서 녹내장의 진행을 좀 억제해 줄 수 있고요. 은행잎 추출물인 징코 성분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시신경 자체가 손상되는 걸 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제들은 보조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거고요. 영양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난 녹내장 안약을 안 넣어도 된다든가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시면 안 돼요. 치료의 핵심은 안압을 떨어뜨리는 녹내장 안약을 사용하는 거고요. 영양제는 보조적으로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희 병원에서 하는 녹내장 수술 설명해 주세요. 지금 녹내장 수술이 매우 많지만 현재 올바른 안과에서 하고 있는 녹내장 수술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레이저를 이용한 모양체 광운구술이에요. 방수라고 하는 눈을 채우는 물이 생성되는 곳에 자극을 줘서 방수 생성을 억제해주는 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회복이 빠르고요. 환자분들이 해서 효과를 봤을 경우에는 재수술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게 모든 환자한테서 효과를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료를 통해서 이 환자가 이 수술의 대상이 되는지를 보고 수술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 스텐트라는 수술이 있는데 눈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질 수 있는 것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삽입하는 건데 보통은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같이 하게 돼요. 녹내장 치료 중에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 수술의 적응증이 될 수 있겠어요. 원장님께서는 백내장 수술도 같이 진행하고 계신데 기존에 녹내장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백내장 수술 바로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녹내장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요. 사실 백내장 수술 자체가 눈의 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녹내장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녹내장에 있어서는 백내장 수술 자체가 치료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진행성 녹내장이거나 안압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면 백내장 수술 전에 안압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압을 미리 잘 조절하고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 시에도 아까 말한 아이 스텐트 삽입이나 아니면 다른 녹내장 수술을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녹내장이 있는 환자 백내장 수술을 진행할 때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안압 관리일 거예요. 백내장 수술하게 되면 수술 전으로 안압이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도 있고, 또 수술 후에 염증 같은 게 생기게 또 안압이 또 많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안압을 최대한 낮춰서 안정시켜 놓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수술 후에도 다른 환자분들보다 조금 더 자주 안압을 측정하면서 환자를 봐가지고 안압이 중간이라도 오른다면 적극적으로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공수정체 선택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한데, 녹내장 환자들은 이미 치아가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렌즈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녹내장 환자의 상태를 보고 제가 환자 맞춤형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녹내장 환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녹내장을 진단받은 환자분들은 대부분 많이 놀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언론이나 이런 데서 녹내장은 실명의 원인이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많이 무서워들 하시고 내 눈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녹내장은 관리하는 병이고 방치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녹내장 환자를 봐왔는데요. 제가 느낀 건 결국 꾸준히 관리하시는 분이 녹내장을 이긴다는 겁니다.
안약을 빠뜨리지 않고 넣고 검진을 거르지 않고 생활 습관을 녹내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잘 조절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평생 녹내장으로 인한 불편감 전혀 없이 지내실 수 있으니까 너무 겁내시지 말고 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야와 시력이 소중하다라는 걸 생각하고요. 오늘 검진하시는 것이 10년, 20년, 30년 후에 내 시력과 시야를 지켜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올바른 안과에 오셔서 저희 의료진들에게 잘 설명 들으시고 잘 관리 받으시면 별 문제가 없을 테니까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